삼성, 거긴 애플 하청이나 하는 공장 아닙니까? 창의성역은 없는 기계들이죠. 입찰 현장에서 들려온 모욕적인 비웃음. 미국 최고의 기술 책임자 소피아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습니다. 반면 화려한 명품 정장을 입은 중국 대표에게는 고개를 숙였죠. 역시 태국답군요. 미국을 넘어선 기술입니다. 중국은 이미 샴페인을 터뜨렸고 한국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이 무너지는 데는 딱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기꾼 놈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화려하게 빛나던 중국의 칩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순간 구석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던 한국 팀장이 조용히 낡은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꺼낸 작은 조각 하나가 전 세계 반도체의 역사를 다시 쓰는 순간 오만했던 미국 전문가가 한국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든 통쾌한 참교육 현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동 물결 구독자 여러분, 삼성을 응원하는 댓글 달아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뉴럴 코어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유리벽 너머로 금문교가 보였죠.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내 분위기는 그 석양보다 훨씬 더 차가웠어요. 저는 소피아 스털링입니다. 32살 실리콘밸리 최대 AI 기업 뉴럴 코어의 최고 기술 책임자죠. 사람들은 저를 얼음 여왕이라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실리콘밸리의 단두대라고도 하더군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적절한 별명이라 생각합니다. 감정은 데이터를 왜곡시키니까요. 객관성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죠. 저는 MIT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에서 5년간 일했어요. 위성 설계가 전공이었죠. 그리고 3년 전 제 커리어에 유일한 5점을 남겼습니다. 프로젝트 이카루스.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기상 관측 위성이 될 예정이었죠. 제가 총괄 설계자였어요. 하지만 위성은 궤도 진입 30분 만에 폭발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원가 절감을 위해 선택한 아시아 하청업체의 전력 제어 칩이었어요. 발열 관리 실패. 칩이 녹아내리며 회로가 끊어졌고 그 순간 600억 원짜리 위성은 우주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죠. 다시는 아시아 업체를 믿지 않겠다고. 특히 가성비를 내세우는 곳들은 절대로요. 잔을 드십시오. 제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증폭시켰어요. 100여 명의 반도체 업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인텔,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드래곤 세미까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모두 100억 달러짜리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누군가는 긴장한 얼굴이었고 또 누군가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건배사 대신 경고를 날렸습니다. 3년 전 제 위성 이카루스가 궤도 진입 중 폭발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샴페인 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사람들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아시아 하청업체의 전력 제어 칩이었죠. 원가 절감을 위해 선택한 부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어요. 0.001%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가성비를 운운하는 업체들, 이번엔 꿈도 꾸지 마세요. 몇몇 사람들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시아 기업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플래시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제실에 빨간 경보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던 모습. 모니터에 뜬 THERMAL OVERLOAD 메시지. 엔지니어들이 비명을 지르며 키보드를 두드리던 장면. 그리고 칩이 녹아내리며 회로가 끊어지는 순간의 열화상 이미지. 섭씨 300도를 넘긴 붉은색이 화면을 가득 채웠었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미 감정을 숨기는데 전문가가 됐으니까요. 자, 이제 마시죠. 저는 샴페인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어색하게 따라 마셨습니다. 건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냉랭했죠.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웨이터들이 오르데부르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캐비어, 송로버섯, 푸아그라 같은 고급 음식들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죠. 중국 드래곤 세미의 왕웨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화려한 이탈리아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르마니였던 것 같아요. 손목에는 100만 달러짜리 스위스 시계가 반짝였죠. 스털링 박사님, 영광입니다. 왕웨이는 능숙하게 최고급 프랑스 와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다고 들었어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모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혁신자예요. 세계를 이끄는 선도자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데이터로 증명해보세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왕웨이는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마치 훈련받은 외교관처럼요. 내일 입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실 거예요. 아니, 충격받으실 겁니다. 그는 윙크까지 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왕웨이는 다른 인사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악수하고 명함을 돌리고 웃고 떠들었죠. 전형적인 쇼맨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정치에 능한 타입이에요. 제 시선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팀이 있었어요. 3명의 엔지니어가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수석이라고 명찰에 적혀 있었죠. 나이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낡은 회색 양복에 헝클어진 머리. 안경은 오래돼서 프레임이 변색돼 있었습니다. 그는 리셉션 음식엔 관심도 없었어요. 손에 든 태블릿 PC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보니 복잡한 회로도가 가득했죠. 트랜지스터 배치도였어요.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파티에서도 일하는 척.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저런 보여주기식 근면 성실함이 제일 싫어. 진짜 실력은 없으면서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거. 한국 기업들은 늘 그랬어요. 겉으로는 성실한 척하지만 결국 남의 기술을 베끼는데 급급했죠. 삼성? 그냥 애플이 설계도 주면 그대로 찍어내는 하청 공장 아닌가요? 창의성은 없고 시키는 것만 잘하는 기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죠. 작년 테크크런치 컨퍼런스에서였어요. 삼성은 파운드리일 뿐입니다. 창의적인 설계는 미국이 하고 한국은 그걸 양산만 하죠. 그때 한국 기자들이 항의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금문교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조명이 다리를 따라 줄지어 켜졌죠.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입찰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제네시스 프로젝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AI 슈퍼컴퓨터예요. 예산만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에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계였죠. 의료 진단, 기후 예측, 신약 개발, 우주 탐사. 모든 것이 제네시스를 통해 가능해질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메인 칩이에요. 단일 나노미터급 공정이 필요했죠. 1나노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양산에 성공하지 못한 기술이에요. 물리학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이었죠. 누가 해낼까? 저는 손가락으로 와인 잔을 두드렸어요. 똑, 똑, 똑. 규칙적인 소리가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누가 진짜이고 누가 사기꾼인지. 누가 미래를 만들 자격이 있는지. 리셉션은 밤 10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호텔로 돌아갔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죠. 내일이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어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만약 또다시 이카루스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번엔 완벽해야 해. 제네시스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제 커리어도 인류의 미래도 걸려 있었으니까요. 입찰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대강당은 어젯밤과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최첨단 홀로그램 스크린이 단상 뒤에 떠 있었죠. 3차원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최신 장비였어요. 심사위원석이 단상 앞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중앙에 제가 앉았어요. 양옆으로 뉴럴코어의 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자리했죠. 총 15명의 심사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저에게 있었어요. 객석에는 10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업계 기자들, 투자자들, 각 기업의 임원들이었죠.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발표 인텔입니다. 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텔 수석 엔지니어가 단상에 올랐어요.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반도체 업계에 몸담아온 전설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인텔의 제임스 톰슨입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무난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칩의 3차원 구조를 보여줬어요. 2나노 공정 칩이었습니다. 현재 인텔의 기술로는 2나노가 한계입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1나노 공정은 양자 터널링 효과 때문에 전류 누설이 심합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답변이었어요. 기술적 한계를 숨기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다음, TSMC. 대만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2나노급이었어요. 공정 미세화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1나노는 현재로선 양산이 불가능합니다. TSMC 수석 엔지니어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수율 곡선이었습니다. 2나노에서 수율은 85%였어요. 하지만 1나노 시제품은 수율이 20%도 안 됐죠. 양산하기엔 경제성이 없습니다. 솔직한 발표였어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 기업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1나노는 아직 멀었나.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왕웨이가 자신만만하게 일어섰어요. 그는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죠. 마치 록스타 같은 등장이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왕웨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실 겁니다. 기술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는 팔을 벌리며 청중을 휘어잡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두 명의 조수가 검은 벨벳 천으로 덮인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마치 마술쇼 같았습니다. 왕웨이가 천을 확 걷어냈죠. 순간 화려한 LED 조명이 칩을 감쌌습니다. 푸른색, 빨간색, 초록색 빛이 번갈아가며 칩을 비췄어요. 드래곤 칩. 왕웨이가 외쳤습니다. 세계 최초 1나노 공정입니다. 중국의 자랑, 인류의 미래입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어요. 칩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과도한 연출이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다가갔어요. 홀로그램 화면에 스펙이 떴습니다. 공정 1나노. 트랜지스터 밀도 TSMC 2나노 칩 대비 200%. 연산 속도 인텔 최신 칩 대비 300%. 전력 효율 업계 평균 대비 400%.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말이 안 돼.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수치였습니다. 트랜지스터 밀도가 2배면 발열도 2배가 돼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전력 효율은 오히려 4배나 좋다고요? 이건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왕웨이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발열 문제를 해결했죠? 1나노에서 발열은 가장 큰 난제입니다. 제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왕웨이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스털링 박사님. 그는 홀로그램을 조작했어요. 칩의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신소재 쿨링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래핀 기반 나노 코팅 기술이죠. 그는 준비된 답변을 술술 읊었습니다. 그래핀의 열전도율은 구리의 10배입니다. 우리는 이를 나노 수준으로 코팅해서 열을 즉각 분산시켜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핀 코팅의 두께는요? 5나노미터입니다. 접착력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그래핀은 실리콘과 결합이 어려운데요. 왕웨이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그건 기업 기밀입니다. 기밀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1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인데 기밀이라뇨? 검증은 실제 테스트로 하시면 됩니다. 왕웨이는 화제를 돌렸어요. 전통적인 실리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중국을 따라와야 할 시대예요. 그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인텔과 TSMC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이 진짜 1나노를 했다고?
믿기지 않는데. 하지만 저 스펙을 봐. 말도 안 돼. 저도 흔들렸습니다. 혹시 중국이 정말 해냈나?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제네시스는 완성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가짜라면 제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이카루스의 폭발. 아시아 칩의 불량. 안 돼. 또 속을 순 없어.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네요.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왕웨이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스털링 박사님. 우리 드래곤 칩의 진가를 똑똑히 보여드리죠.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중국 팀원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어요. 왕웨이는 마치 영웅처럼 그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메모를 끄적였습니다. 드래곤 칩 마이너스 스펙 확인 필요. 의심 항목 발열 관리, 그래핀 코팅 기술, 물리 법칙 위배 가능성. 펜을 놓고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30분. 점심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다음 발표까지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제 말에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어요. 화장실 가는 사람,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 담배 피우러 나가는 사람.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웨이를 지켜봤어요. 그는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악수하고 명함 교환하고 웃고 떠들었죠. 그의 제스처는 과장됐어요. 마치 무대 배우 같았습니다. 쇼맨.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기술자가 아니라 세일즈맨이야. 10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죠. 사람들이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자, 한국 공장이 뭘 보여줄까? 또 애플 설계도나 가져왔을까? 김수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어요. 그의 모습은 어젯밤과 똑같았습니다. 낡은 회색 양복, 헝클어진 머리. 심지어 구두도 닳아서 뒤축이 해져 있더군요. 왼쪽 구두창에는 작은 구멍도 보였어요. 왕웨이의 화려한 쇼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단상 위 스크린에 PPT가 떴어요. 아니, PPT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만 가득한 투박한 자료였죠. 디자인이고 뭐고 없었어요. 심지어 폰트도 기본 폰트였습니다. 굴림체요. 마치 90년대 대학 강의 자료 같았어요. 청중석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PPT도 제대로 못 만드나?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수석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말을 더듬거렸어요.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자신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마이크를 제대로 잡지도 못해서 음량이 들쑥날쑥했어요. 1나노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청중석에서 하품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삼성이 1나노를 했다고? 말도 안 돼. 그냥 홍보용 발표 아닐까? 투자자들 보여주려고. 왕웨이 쇼 다음이라 더 초라해 보이네. 속닥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더 단단히 꼈어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수석은 계속 더듬거렸어요. 트랜지스터. 밀도는. 그는 자료를 넘기다가 실수로 페이지를 건너뛰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찾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때였어요. 김수석이 발표를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단상 옆으로 갔어요. 거기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수석이 그걸 들어 올렸어요. 007 가방도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금속 케이스였죠. 스테인리스 재질이었어요. 크기는 보온 도시락통만 했습니다. 표면에는 각종 센서와 다이얼이 달려 있었어요. 디지털 온도계, 습도 센서, 기압 게이지까지. 마치 소형 환경 제어 장치 같았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김수석이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칩 보관 용기입니다. 보관 용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오셨나요?
여기가 소풍 장소인 줄 아시나 봅니다. 청중석이 폭소로 터졌어요. 하하. 도시락통. 김밥이라도 들어있나?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왕웨이도 비웃는 표정이었죠.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어요. 인텔과 TSMC 엔지니어들도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수석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칩이 너무 예민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온도요? 저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네, 섭씨 22도에서 24도 사이로 유지해야 칩의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김수석이 케이스의 온도계를 가리켰어요. 지금 23.3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온도 하나 못 견디는 칩을 슈퍼컴퓨터에 쓰라고. 제네시스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사막의 열기, 섭씨 50도에서도. 북극의 추위, 영하 30도에서도. 심지어 우주공간도 고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2도에서 24도 사이로만 유지해야 한다고요? 김수석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탈락시키기 전에 내려가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산업용 칩이 필요해요. 연구실 전시품이 아니라고요. 김수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테스트해 주십시오. 단 한 번만요.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했어요. 즉, 저는 혀를 찼습니다. 사실 거절하고 싶었어요. 시간 낭비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손에 난 굳은 살이었을까요? 좋아요. 제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칩 테스트 다음입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시간만 낭비할 겁니다. 김수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도시락통을 소중하게 안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휘갈겼습니다. 삼성 마이너스 형편없는 프레젠테이션. 기술력 심각히 의심. 도시락통. 온도 민감성 실용성 제로. 탈락 확정.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이었어요. 1시간 점심 휴식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벤치마크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제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일어났죠. 식당으로 향하는 사람들. 저는 샌드위치와 커피만 간단히 먹었어요. 혼자 심사위원석에 앉아서요. 왕웨이는 중국 팀원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리무진이 그들을 데리러 왔더군요. 반면 삼성팀은 구내 식당에서 간단히 먹는 것 같았어요. 김수석은 여전히 도시락통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온도계를 확인하더군요. 저 집착은 대체 뭐지? 1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후 1시 30분.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모두 지하 서버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제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일어났죠.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지하 3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섭씨 18도로 유지되는 서버실이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서버렉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각 렉에는 수백 개의 서버가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푸른 LED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쿨링팬 소리였죠. 중앙에는 거대한 메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심장이 될 곳이에요. 지금은 빈 소켓만 있었습니다. 메인 칩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 시작해봅시다.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키보드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중국 드래곤 칩. 왕웨이가 자신만만하게 칩을 건넸어요. 화려한 케이스에서 꺼낸 칩은 여전히 반짝거렸습니다. 기술팀이 소켓에 장착했어요. 칩이 딸각 소리를 내며 끼워졌습니다. 모니터에 시스템 정보가 뜨기 시작했죠. 드래곤 칩 인식됨. 초기화 중. 부팅 완료. 저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부하율 50%부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엔터키에 닿았어요.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발 진짜이기를.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메인 스크린에 여러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표시됐습니다. 처리 속도, 전력 소모, 온도, 오류율.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선이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이게 대체? 인텔 수석 엔지니어 제임스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는 50년 경력의 베테랑이에요. 그런 그가 경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TSMC 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 진짜 해냈어? 모니터 화면이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연산 속도 초당 320테라플롭스, 전력 소모 350와트, 메모리 대역폭 초당 2테라바이트. TSMC 이 나노칩보다 2배 빨랐어요. 인텔 최신 칩보다는 3배나 빨랐죠. 왕웨이가 팔짱을 끼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털링 박사님? 중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는 승리자처럼 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래프의 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전도처럼요. 정상적인 칩이라면 선이 부드러워야 해요. 하지만 드래곤 칩의 그래프는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죠. 뭐지, 이거? 저는 전력 게이지를 확대했습니다. 350와트. 하지만 숫자가 고정돼 있지 않았어요. 350, 360, 370.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부하가 일정한데 전력 소모가 왜 늘어나? 정상적인 칩이라면 전력 소모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부하율을 70%로 올립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잠깐! 왕웨이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너무 급격한 변화입니다. 왜요? 문제라도 있나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왕웨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명령을 입력한 뒤였습니다. 시스템이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연산 속도 초당 450테라플롭스, 전력 소모 480와트. 그래프의 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번엔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어요. 선이 물결치듯 흔들렸죠. 온도 체크. 제가 기술팀에 지시했습니다. 칩 주변 온도 섭씨 75도입니다. 기술자가 외쳤어요. 75도.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부하 70%에서 75도면 너무 높아요. 서버실 내부 온도를 직접 체크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웨이가 황급히 제 앞을 막아섰어요. 보안상 접근 금지입니다. 그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지금 아주 안정적입니다. 굳이 확인할 필요 없어요. 데이터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어요. 왜요? 뭐 숨기는 거라도 있나요? 신소재 쿨링 시스템이 있다며요? 그게 아니라. 왕웨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치고 서버실 내부로 들어갔어요. 방음벽으로 된 문을 열자마자 굉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웽웽웽웽. 쿨링팬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제트 엔진 같은 소리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서버실은 섭씨 18도로 유지되는 공간인데 칩 주변만 뜨거웠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확인했어요. 휴대용 적외선 온도계를 칩에 가져다 댔습니다. B- 소리와 함께 숫자가 떴어요. 섭씨 98도. 98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8도면 실리콘 칩의 안전 한계선이에요. 100도를 넘으면 회로가 녹기 시작하죠. 솔더가 용해되고 트랜지스터가 손상됩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실로 나왔어요. 왕웨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중국 팀원들도 불안한 표정이었죠. 설명해보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1나노칩이 왜 98도까지 올라가죠? 신소재 쿨링 시스템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핀 코팅은요? 그건 부하 테스트라서 일시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왕웨이가 변명했어요. 일시적이요? 부하 70%에서 98도면 100%에선 뭐가 됩니까? 120도? 칩이 녹겠네요. 아니, 그게 거짓말 마세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열화상 카메라 영상을 메인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서버실 내부의 열분포가 색깔로 표시됐어요. 파란색은 차가운 곳, 빨간색은 뜨거운 곳이죠. 칩 부분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주변은 파란색인데 칩만 섬처럼 빨갰어요. 청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1나노 맞아? 쿨링 시스템은 어디 갔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인텔의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과열이야. 심각한 과열이라고. TSMC 팀장도 팔짱을 꼈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부하율을 100%로 올립니다. 안 돼요. 왕웨이가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제발. 칩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럼 1나노가 아니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네시스는 100% 부하에서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24시간 365일 내내요. 하지만 실행합니다.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시스템이 최대 부하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코어가 풀가동됐죠. 연산 속도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초당 500테라플롭스, 550, 600. 전력 소모도 치솟았어요. 500와트, 600와트, 700와트. 그래프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온도가 급상승 중입니다. 기술자가 외쳤어요. 98도, 99도, 100도. WARNING-5VERHEAT. 빨간 글씨가 화면에 떴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삑, 삑, 삑. 귀청을 찢는 소리였죠. 서버실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났어요. 타는 플라스틱 냄새. 시스템 긴급 정지. 저는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전원이 차단됐어요. 굉음이 멈췄습니다. 서버실이 조용해졌죠. 하지만 연기는 계속 피어올랐어요.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웅, 웅, 웅.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뻔했지만 제가 수동으로 껐습니다. 소화기 가져오세요. 기술자들이 달려왔어요. 저는 직접 소화기를 들고 서버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칩 주변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분말 소화기를 뿌렸죠. 하얀 가루가 칩을 덮었습니다. 연기가 멈췄어요. 저는 칩을 들여다봤습니다. 칩이 소켓에 녹아붙어 있었어요. 솔더가 용해돼서 칩과 소켓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죠. 이건. 저는 특수공구로 칩을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들어올리자 칩의 뒷면이 보였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칩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ONM 프로세스 마이너스 메이드 인 차이너. 5나노. 1나노가 아니라 5나노 공정 칩이었습니다. 기술팀 현미경 가져오세요. 저는 칩을 실험대에 올려놓았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배율을 1000배로 올렸죠. 칩의 단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어요. 이건 2개를 붙인 거잖아. 5나노 칩 2개를 접착제로 붙여놓은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밀도가 2배처럼 보인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1나노 공정이 아니었죠. 그리고 오버클럭까지. 칩 내부에 숨겨진 작은 회로가 보였어요. 전압을 강제로 올리는 회로였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아 보인 거죠. 하지만 그 대가로 발열이 폭증한 겁니다. 사기꾼 새끼들.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왕회의에게로 돌아갔어요. 메인 스크린에 현미경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5나노 칩 2개를 접착제로 붙인 거죠? 그리고 오버클럭으로 전압을 올려서 성능을 부풀린 거고요. 왕회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1나노. 웃기지 마세요. 이건 그냥 쓰레기예요. 위험한 쓰레기. 저는 탄 칩을 그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칩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테스트 중단. 드래곤 칩은 실격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왕회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사님, 기회를 한 번만 더. 개선할 수 있어요. 나가세요. 사기꾼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정치적 탄압이라고요. 왕회의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어요. 나가주시죠. 손 치워.
난 중국 정부가 보낸 사람이야. 왕웨이는 끌려나가듯 서버실을 떠났습니다. 중국 팀원들도 황급히 짐을 싸서 나갔죠.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중국은 안 돼. 또 속을 뻔했어.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인텔과 TSMC는 1나노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중국은 사기꾼이었고요. 그럼 대체 누가? 제네시스는 어떻게 하지? 제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김수석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시락통 같은 케이스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온도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섭씨 23.4도. 설마 저게 진짜일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1나노를? 삼성이?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제 말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드래곤 칩의 폭발적인 실패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망설여? 삼성놈들 장비에 커피라도 쏟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퉁이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왕웨이였습니다. 그는 구석진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죠. 어떻게든 망가뜨려. 들켰다간 우리 다 끝장이야. 베이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삼성이 성공하면 우리 회사 주가는 폭락이야. 이해해. 파산한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해. 그는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장비 고장, 정전, 뭐든 좋아. 테스트를 방해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라고. 전화를 끄는 왕웨이가 벽에 주먹을 쳤어요. 젠장. 그러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스털링 박사님.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띄웠습니다. 우연이네요. 화장실 가시는 길이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쳤어요. 그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갈 때 그에게서 땀 냄새가 났습니다. 역겨워.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제네시스는 성공해야 해. 반드시. 손을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김수석이었습니다. 그는 쪽잠을 자고 있었죠. 고개를 떨구고 가볍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도시락통 같은 케이스는 여전히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손으로 꼭 붙잡고 있더군요. 잠결에도 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옆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펜을 오래 쥔 사람 특유의 자국이었죠. 검지손가락 옆면이 까맣게 변색돼 있었어요. 중지에도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도 연구원 시절 그랬습니다. 밤새 계산하고 설계도 그리다 보면 손가락이 저렇게 됐죠. 연필과 펜을 수천 번, 수만 번 쥐다 보면 피부가 변하는 겁니다. 김수석의 구두를 봤어요. 뒤축이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왼쪽 구두는 뒤축이 거의 사라져서 비스듬했어요. 오래 서서 일한 흔적이었습니다. 클린룸에서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거든요. 가슴팍에 달린 사원증도 낡아서 글씨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플라스틱이 마모돼서 표면이 뿌옇게 변했더군요. 몇 년이나 저 사원증을 달고 다닌 거지. 양복 소매도 달아 있었어요. 팔꿈치 부분이 반질반질했습니다. 같은 옷을 오래 입은 사람의 흔적이죠.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제 연구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일할 때. 저도 저랬어요. 먹는 것도 있고 자는 것도 있고 오직 데이터만 들여다봤죠. 설계도를 몇백 번이나 수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몇천 번이나 돌리고 실패해도 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열정만으로. 과학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만 그 열정은 이카루스와 함께 불타 없어졌습니다. 열정만으로는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1나노는 과학이야. 근성으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물리 법칙을 이길 순 없어. 김수석이 눈을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도시락통을 떨어뜨릴 뻔했죠. 괜찮습니다. 쉬세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저 사람이 신경 쓰이지? 그냥 하청업체 엔지니어잖아. 서버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술팀이 드래곤 칩의 잔해를 치우고 있었어요. 소켓도 교체해야 했습니다. 칩이 녹아붙어서 소켓도 손상됐거든요. 새 소켓 장착 완료했습니다. 기술팀장이 보고했어요. 시스템 점검도 마쳤습니다. 정상 작동합니다. 좋아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30분 정도 지났네요. 모두 집합하세요. 제 목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김수석도 도시락통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마지막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삼성, 준비됐습니까? 김수석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좋아. 한번 봐주지. 어차피 실패할 테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불안감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석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시락통 같은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실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저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김수석은 케이스의 다이얼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온도를 확인하더군요. 현재 섭씨 23.4도. 목표 온도 섭씨 23도. 그는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0.1도씩 천천히요. 0.2도, 0.3도, 0.4도. 5분이 걸려서 섭씨 23도 정확하게 맞췄어요. 온도 안정화 완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케이스 뚜껑을 열었어요.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기밀이 풀렸습니다. 내부에서 차가운 냉기가 새어나왔어요. 마치 냉동고를 연 것 같았죠.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에 칩이 있었습니다. 작고 얇았어요. 드래곤 칩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손톱만 했죠. 하지만 표면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났어요. 마치 달빛 같은 색이었습니다. 저게 1나노 칩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회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김수석이 조심스럽게 칩을 집어들었어요. 특수 핀셋을 사용했습니다. 정전기 방지용 핀셋이었죠. 칩을 다루는 모습이 마치 보석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정확하게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입니다. 그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트랜지스터가 사면에서 게이트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전류 누설을 최소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건 다른 문제죠. 발열은 어떻게 관리하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가 열을 사방으로 분산시킵니다.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 관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김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도 관리는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무슨 뜻이죠? 1나노 수준에선 원자 단위 움직임도 영향을 줍니다. 온도가 변하면 실리콘 격자가 미세하게 팽창하거나 수축해요. 그래서 일정 온도 유지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네. 좋아요.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죠.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수석이 칩을 소켓에 장착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칩이 딸각 소리를 내며 끼워졌습니다. 시스템이 칩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1NM GAA 칩 인식됨. 초기화 중. 부팅 완료. 모니터에 정보가 떴습니다. 저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부하율 50%부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엔터키에 닿았습니다. 제발. 제발 진짜이기를.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이 부드럽게 상승했습니다. 드래곤 칩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매끄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연산 속도 초당 420 테라플롭스. 뭐? 제 눈이 커졌습니다. 드래곤 칩보다 100 테라플롭스나 빨랐어요. 전력 소모 120와트. 120와트? 드래곤 칩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인텔 칩의 5분의 1이었어요. 온도 체크. 제가 명령했습니다. 기술자가 열화상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칩 주변 온도. 섭씨 42도입니다. 42도.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박사님. 섭씨 42도요. 드래곤 칩은 50% 부하해서 75도까지 올라갔었죠. 하지만 삼성 칩은 42도예요.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청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진짜 1나노인가? 드래곤보다 빠른데 전력은 3분의 1이라고? 인텔의 제임스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오버클럭은 아니죠?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칩 내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김수석이 대답했습니다. 테스트 후에 엑스레이 촬영도 환영합니다. 저는 키보드를 계속 두드렸어요. 부하율 70%. 그래프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연산 속도 초당 580 테라플롭스. 전력 소모 170와트. 온도 섭씨 63도.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래프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떨림도 없고 급격한 변화도 없었죠. 믿을 수 없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TSMC 팀장이 다가왔어요. 박사님, 혹시 시스템 오류는 아닐까요? 측정 장비를 재점검해 보시죠.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술팀, 측정 장비 재점검. 이미 확인했습니다, 박사님.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네. 기술팀이 모든 센서와 케이블을 재점검했어요. 10분이 걸렸습니다. 모든 장비 정상입니다. 오차 범위 0.01% 이네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럼 진짜라는 건가? 부하율 90%.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프가 더 올라갔어요. 연산 속도 초당 670 테라플롭스. 전력 소모 230와트. 온도 섭씨 78도. 여전히 100도 이하였습니다. 안전 범위 내였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장내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김수석을 쳐다봤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마지막 테스트.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하율 120%. 박사님.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과부하입니다. 시스템이 견디지 못할 수 있어요. 제네시스는 한계를 견뎌야 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해요. 전쟁터에서도 사막에서도 북극에서도. 김수석을 쳐다봤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시스템이 한계치를 넘어섰어요. 모든 서버렉의 불빛이 동시에 깜빡였습니다. 굉음이 울렸어요. 응.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았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래프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연산 속도 초당 700 테라플롭스, 720, 750. 전력 소모 250와트, 270, 300. 온도는 섭씨 85도.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87도. 100도가 넘지 않았어요.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연기도 나지 않았어요. 쿨링팬도 조용했습니다. 드래곤 칩처럼 비명 지르지 않았죠. 열화상 카메라 화면을 봤습니다. 칩 부분은 주황색이었어요. 뜨겁긴 했지만 위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파란색이었죠. 시스템 안정.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력 소모 300와트에서 안정. 온도 섭씨 87도에서 안정. 김수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1나노의 힘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테스트. 종료. 부하율을 0으로 내렸습니다. 칩의 온도가 빠르게 떨어졌어요. 섭씨 87도, 70도, 50도, 40도. 20초 만에 섭씨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냉각 속도도 빠르네요. 기술팀장이 중얼거렸어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의 열분산 효과군요. 저는 김수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진짜였어. 김수석이 제게 다가왔어요. 현미경으로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미경이 준비됐습니다. 특수 전자현미경이었어요. 배율을 10만 배까지 올릴 수 있는 장비였죠. 김수석이 칩을 슬라이드에 올렸습니다. 저는 렌즈에 눈을 가져다 댔어요. 배율을 1000배로 시작했습니다. 칩의 표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5000배. 트랜지스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000배. 구조가 선명해졌어요. 5만 배. 제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였습니다. 트랜지스터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정렬돼 있었어요. 마치 잘 짜인 건축물 같았습니다. 아니, 예술 작품이었죠. 게이트가 트랜지스터를 사면에서 감싸고 있었어요. 마치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움켜쥔 것처럼요. 핀펫 구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핀펫은 위아래로만 게이트가 있지만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사방을 감쌌죠. 전류 누설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구조였어요. 정렬도는 어느 정도죠? 제가 물었습니다. 오차 범위 0.01 나노미터입니다. 김수석이 대답했어요. 0.01 나노미터. 원자 한 개 크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3년 걸렸습니다. 김수석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밤낮 없이 테스트했죠.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어떤 날은 100번 넘게 실패했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죠?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1나노는 인류의 미래니까요. 누군가는 해내야 했어요. 저는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구조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실리콘으로 빚은 예술이었어요. 과학과 예술의 완벽한 결합이었죠. 열화상 카메라 다시 켜세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부하율 120%에서 찍힌 화면이었습니다. 칩 부분이 주황색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은 푸른색이었죠. 열이 균등하게 분산돼 있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았어요. 왜 주변이 차갑죠?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김수석이 설명했어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가 열을 사방으로 퍼뜨려요.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흐르듯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년 전 이카루스가 떠올랐습니다. 폭발하는 위성, 불타는 칩, 그리고 제 커리어의 5점. 폭발 원인은 아시아 하청업체의 칩이었죠. 열 관리 실패였어요. 그때 저는 아시아 전체를 불신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을요. 삼성은 그냥 공장이야. 창의성 없는 기계들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아마도 이카루스의 트라우마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 때문이었을 겁니다. 김수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은 공장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이군요. 실리콘의 예술가들이에요. 김수석이 수줍게 웃었어요. 저희는 그저 밥 먹고 반도체만 생각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밥 먹고 반도체만 생각한다고요? 네. 아침에 눈 뜨면 트랜지스터 생각, 밥 먹으면서도 공정 생각, 잠들기 전까지 시뮬레이션 생각. 그게 저희 일상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나사에서 일할 때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절. 하지만 이카루스 이후 그 열정은 사라졌죠. 의심과 불신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김수석을 보며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수석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김수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굳은 살이 손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오랜 시간 일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점점 커졌어요. 짝짝짝. 박수 소리가 서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텔 수석 엔지니어 제임스가 일어섰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50년 이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는 김수석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TSMC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완패예요. 다른 기업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김수석을 바라봤습니다. 제네시스의 심장은 삼성이 만들어주세요. 당신들만이 할 수 있어요. 김수석이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금문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주황색 조명이 다리를 따라 반짝였습니다. 제 마음도 불이 켜진 것 같았죠.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이카루스의 악몽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 한 통을 작성했습니다. 수신 뉴럴 코어 이사회. 제목 제네시스 프로젝트 메인 칩 공급사 선정. 삼성전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그들의 1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은 인류가 도달한 최고 수준입니다. 제네시스는 삼성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아니, 시작이었죠. 진짜 미래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6월. 제네시스 슈퍼컴퓨터 가동식 날이었어요. 뉴럴 코어 본사 지하 데이터 센터. 수백 명의 기자와 업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10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중앙에는 거대한 제네시스가 서 있었습니다. 10층 건물 높이의 서버 타워였어요. 폭은 축구장 절반만 했죠. 수천 개의 서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푸른 불빛이 숨쉬듯 깜빡였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를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네시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의 가동을 시작합니다. 저는 스위치에 손을 올렸어요. 빨간 버튼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 5. 관중들이 함께 외쳤어요. 4, 3, 2, 1.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네시스가 깨어났어요. 굉음이 울렸습니다. 우웅. 건물 전체가 진동했어요. 하지만 화재 경보는 울리지 않았죠. 연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버가 완벽하게 동기화됐어요. 수천 개의 칩이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시스템 정보가 떴습니다. 연산 속도 초당 2000 페타플롭스. 전력 효율 98%. 온도 섭씨 55도에서 안정. 성공입니다. 기술팀이 환호했어요. 시스템 정상 작동. 모든 코어 동기화 완료. 오류율 0%.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제네시스를 올려다봤습니다. 10층 높이의 거대한 타워. 그 중앙에 메인 프로세서가 있었어요. 투명 케이스로 보호되고 있었죠. 그 안에서 푸른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삼성 칩이었어요. 케이스 옆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로고. SAMSUNG.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삼성을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창의성 없는 기계들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술가였어요. 실리콘으로 미래를 빚는 건축가들이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네시스의 첫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중국이 항해 성명을 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씩만요. 한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삼성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한국 기업을 불신하지 않으셨나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제 과거 발언을 아는 기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편견을 갖고 있었죠. 큰 편견이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한 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3년 전 제 위성이 폭발했을 때 저는 아시아 전체를 불신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을요. 한국 기자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네시스를 가리켰어요. 저 칩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걸요. 예술이요? 네. 실리콘으로 빚은 예술입니다. 원자 단위로 설계된 건축물이에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예술가들이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편견은 데이터 앞에서 무너지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기자들이 열렬히 박수를 보냈어요.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삼성 없이는 AI의 미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삼성 없이는 제네시스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없이는 진정한 인공지능도 없어요. 중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도 1나노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주장과 증명은 다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과학은 쇼가 아니에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하죠.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30분 동안 답변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VIP 라운지로 갔습니다. 거기서 김수석을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옷이었죠. 축하합니다, 김수석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우리는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금문교가 보였어요. 석양이 다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출장 다니셨잖아요. 김수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가족도 못 봤어요. 딸아이 생일도 놓쳤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완벽을 요구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람 있었어요. 정말로요. 무엇이 가장 보람 있었나요? 사람들이 인정해줬다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기술은 국경이 없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뛰어난 건 뛰어난 거예요.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좋은 건 좋은 거죠. 저도 그걸 배웠어요. 당신한테서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박사님. 김수석이 말했어요. 다음엔 0.5나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5나노요? 네. 0.5나노미터, 원자 5개 크기예요.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볼 겁니다. 1나노도 불가능해 보였잖아요. 그의 눈에서 열정이 보였어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도 도시락통 들고 오실 건가요? 아마도요. 김수석도 웃었습니다. 온도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졌어요. 금문교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조명이 하나씩 켜졌죠.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나사 시절 제 모습이었어요. 26살의 저는 눈빛이 반짝였죠.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실험실 코트를 입고 망원경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과학을 사랑했어요.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카루스 이후 그 사랑은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열정은 냉소로 변했죠.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시 찾았어. 중얼거렸어요. 김수석과 삼성팀을 만나며 저는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과학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요. 과학은 국적이 없습니다. 진실도 편견을 가리지 않아요. 데이터만이 신이죠. 그리고 오늘 데이터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1나노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메일함에 김수석이 보낸 기술 자료가 있었습니다. 0.5나노 프로젝트게요. 파일 이름 PROJECTPHOENIX 0.5nm. PDF.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복잡한 회로도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원자 배열도, 양자 터널링 계산, 연력학 모델링. 모든 게 이론적 한계에 도전하는 내용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해볼 만하네. 1나노도 불가능해 보였잖아.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 김수석. 제목 레이 0.5 나노 프로젝트. 자료 잘 봤습니다. 흥미롭네요. 뉴럴 코어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공동 연구 어떻습니까?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제네시스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미래는 지금부터였죠. 0.5 나노, 양자 컴퓨팅, 생체 칩.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저는 더 이상 혼자 만들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실리콘의 예술가들과 함께, 편견 없이 오직 데이터와 진실만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어요. 제네시스의 푸른 불빛처럼, 1나노의 그 불빛처럼, 차갑지만 따뜻한 가장 차가운 불꽃처럼 말이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 삼성칩 샘플이 있었죠. 김수석이 선물로 준 거예요. 투명 케이스에 담긴 칩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칩을 들어 창가로 갔어요.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칩을 들어 올렸습니다. 빛이 칩을 통과하며 무지갯빛으로 흩어졌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실리콘의 예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차가운 물질로 만든 가장 따뜻한 미래. 문득 이카루스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카루스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교훈이었죠. 그 교훈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제네시스까지. 진실까지. 고마워, 이카루스.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 덕분에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어. 칩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악몽 없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제네시스의 푸른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그 불빛을 따라가자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밝고 따뜻한 미래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작은 칩 하나가 있었습니다. 1나노의 기적. 실리콘의 예술. 가장 차가운 불꽃.